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에서는 우한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에 국제 전문가를 보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로써 사망자가 중국 내 132명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4명. 그렇죠? 오늘 오전에 아직 일본에서 브리핑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더 추가 소식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쭉 사태를 지금 한 50일 정도 경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감염력 이게 굉장히 강하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과거에 이제 유사했던 바이러스가 이제 사스, 메르스 이제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의 그런 그 감염병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스는 그 환자 한 명이 한 4명 정도 쯤에 이제 감염력이 있었고 메르스는 뭐 환자 한 명이 뭐 0.8명, 한 명을 감염시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 한 명당 뭐 한 2~3명 정도. 그러니까 사스보다 더 전파력이 뭐 뛰어나진 않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이 우한 폐렴에서 이렇게 정식 명칭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에 신종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죠.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붙은 겁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람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박쥐와 야생동물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좀 교환되면서 말 그대로 신종이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던 사스는 이제 그 박쥐와 사양 고양이 사람이 이제 얽힌 환경에서 생긴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사람이 이제 어우러지는 환경에서 생겼고요. 지금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유래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아마도 후한 해산물 시장에서 이제 매매가 되던 야생동물이 같이 관여하고 사람이 거기에 이제 신종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내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4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4명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추가로 보고된 게 없다. 이렇게 질본에서 지금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소식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방금 이제 메르스나 사스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감염병하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일단 확진자를 보면 50대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30대 여성 한 분 계시고요. 어린아이의 감염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걸리더라도 나이가 젊은 어린 분이 좀 더 회복 속도가 빠르다. 뭐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결국 이제 완치,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이제 좋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이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회복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역의 차이가 좀 이제 크게 결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전염 경로도 궁금한데 이게 뭐 침으로 인한 전염 혹은 뭐 공기 중의 전염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비말, 이제 그 작은 물방울,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과 접촉 이 2가지 경로가 이제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요. 공기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된 감염 경로는 단지 그 비말 감염 이거 하나라는 겁니까? 이제 환자가 기침을 할 때 비말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노출되면 걸리는 거고요. 환자가 기침을 해서 그 비말이 뭐 문 손잡이나 이런 데에 묻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손잡이를 만지고 입이나 코로 가져오면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접촉과 비말 2가지 감염 경로가 있는 거죠. 예. 보통 14일을 잠복기로 잡는데 중국 쪽 그 보건당국에서는 방금 평균 10일, 최대 14일 이렇게 이야기를 잠복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에도 전염된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HO는 좀 더 감염자의 어떤 경로랄지 사례를 좀 더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복기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인 이 메르스는 호흡기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증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증식을 하는 그 동안은 이제 세포 안에서 가만히 이제 자기의 생존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무증상, 무증상. 예, 잠복기가 되는 예, 거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숨만 쉬고 지나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무증상 예. 잠복기에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중국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럼 근거를 내달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사실 잘 믿기지가 중국 정부에 않습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그런 무증상자, 그러니까 잠복기에 전염이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좀 거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검역 작업을 좀 진행을 할 때 증상이 발현이 돼야만 이게 이제 격리 조치가 되고 치료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복기에 좀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증상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밖에 나와야 그게 검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부분 무증상자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는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또 교란이 되는 거죠. 무증상기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고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증상이 드러난 이후에 명확하게 검사를 해야 이제 보다 그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통상 뭐 겨울철에 감기 걸릴 수 있고 환절기에 감기 걸릴 수 있고 독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기에 제가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을 가겠지만은 뭐 이게 단순 감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잘 판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즘 그 참 안타깝게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증상이 있으면서 위험 지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런 역학적 연관성이 같이 있을 때 이제 무한폐렴을 뭐 의심하게 되는 거죠. 기침의 양이랄지 아니면 몸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간다랄지 이런 속도랄지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한 어떤 증상이 나타난 그것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만큼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국내에서 3번째 그리고 4번째 확진자가 다 무증상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후에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172명 그리고 밀접 접촉이 95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궁금한 게 이 접촉과 밀접 접촉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뭔가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비말과 접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말은 보통 1m 이내, 2m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확진자와 2m 이내에 그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일단 밀접 접촉자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 뭐 비행기든 버스든 이런 사람들도 밀접 접촉자가 되고 호흡기 예. 분비물을 그 혹시라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스에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 병원을 만약에 내가 방문을 했다면 그 병원에 오갔던 뭐 사람들 그리고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네,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같은 만약에 공간에 있던. 이 잠복기 14일이 경과됐다. 이후에 아무 증상이 없었다. 물론 완쾌됐다는 어떤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뭐 재발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서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안 생겼다는 얘기는 그간에 본인의 면역으로서 바이러스를 제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되게 좋은 상황이고 이제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면역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잠복기가 좀 늦게 길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지금 2명 정도 나온 상황인 4명 나왔고 국내에 이제 2명이 국내 활동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단계를 이제 정부에서 올린 상태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관 기관과 협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우한에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더 격리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대책들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도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검역관 역할도 해보셨는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대응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때 경험 또 메르스 때 뭐 방송에 나오셔서 여러 차례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 비할 때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게 있는지 혹은 이건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방역 당국에 의해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위험 지역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뭐 호텔에서 이제 투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호텔 대상에 또 호텔 그 이제 경영하시는 분이나 그런 데의 안내문이나 그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치되어서 만약에 호텔에서 뭐 지내시다가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식의 이제 좀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HIV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과거에 이제 사스 메르스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예. 다른 바이러스에 드는 C형 간염이나 HIV에 드는 항바이러스제들을 뭐 저희 나라에서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중국만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효과가 아직 뭐 명확하게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도하고 또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 원리가 그러면 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로써 치료를 해주는 그런 치료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대증요법은 환자 스스로 면역을 회복할 수 있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사멸시켜서 억제를 해서 이제 증상을 이제 호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특효약이 아직은 나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일단은 확진자는 격리한 뒤에 그 증상에 맞게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공항 숙박시설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 공항과 병원에 대한 통제만으로 좀 어렵다. 이미 뭐 2차 감염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쪽에 뭐 특히 지방자치단체랄지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까지 다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알아서 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연히 이제 유관기관들이나 이제 지역 자치단체들이나 그리고 이제 병의원들의 이제 또 이제 왔을 때 이런 또 병원에서의 선변진료실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점검을 해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이런 방역 대응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 혹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서 사실 대책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제한적이지만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계를 올린 거고 네. 그 단계에 맞는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각각 부처와 이제 지자체들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작년 12월 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우한 쪽에서 나온 우리 한국 또 중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온 비행기를 통해 들어온 분이 3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추적 조사를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고비가 좀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질본이랄지 정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건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확진자분들은 이제 진단 이후에는 노출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확진 이전에 노출된 시기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이제 앞으로 1, 2주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혹시 뭐 추가적인 발생이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비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좀 조심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해외 여행 같은 경우 이제 위험 지역은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예. 정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마스크 잘 끼시고 이제 여러
손소독제든지 손 씻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이런 신종 코로나도 문제지만 독감도 돌고 있고 여러 감염증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일단 철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위험 지역에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말씀드렸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병원으로 가시기보다는 1339 전화가 잘 안 되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안내를 받으신 이후에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1339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뭐 이 관련 문의가 폭주를 해서 전문 인력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과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